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미디어 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소리로 보는 뉴스 하나,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월 5만원에서 7만원 인상. 둘, 만성신장병 등 4가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유전성 망막 위축, 후천성 혈우병 A, 다제내성균 항생제 등 대상. 셋, 인천시 휴일 야간 비대면 진료의원 366곳 운영, 42개소 약국 처방도. 넷, 인천시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확대, 연 최대 5회, 2박 3일간 면접 이미지 컨설팅도. 다섯, 언론중재위 시정 번고 4건 중 1건은 차별금지 위반, 장애 비하 만화, 인터넷 신문이 87.0%, 2022년 50건에서 지난해 286건 급증. 여섯, 국립장애인 도서관 점자라벨 도서 출판 지원 사업 참여 출판사 모집, 점자라벨 도서 제작 방법 교육 및 한 종당 300책 도서 구입비 지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보다 높고 평균 사용 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출퇴근 교통비는 월 평균 2019년 기준 11만 1,000원으로 국민 평균 4만 5천원보다 약 7만원 높습니다. 월 평균 교통비 사용액도 지난 2021년 2만 5천원에서 작년 5만 9천원으로 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했으며 그 결과 지원 인원은 2021년 1,325명에서 지난해 14,093명까지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명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 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작년 12월 선불 충전형 전용 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한 후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변비, 특히 항암치료 암 환자, 치료제,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한개사, 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합니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그간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실무협의회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돼 왔습니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향후 1년간 24년 2월부터 25년 1월인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다음으로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 위축 치료제, 성분명, 보레티진 네파보백과 만성신장병 치료제, 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 A 치료제,
성분명 소스오토커그 알파 돼지 혈액 응고 8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 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해 중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유전성 망막 위축 치료제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 원샷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했으나 충분한 생종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습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한쪽 눈, 단안 약 326억 원, 양쪽 눈, 양안 약 65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만성신장병 치료제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해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합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후천성 혈유병 A 치료제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합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 비용으로 약 262억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다제내성균 항생제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습니다.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 항생제 카바페넴의 내성을 가진 장내 세균 등 내재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정성에 우려가 높은 소아 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기간당 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는 휴일 야간에도 의료 공백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합니다. 인천에서는 휴일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2024년 1월 기준 의료기관 366개소, 약국 42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공휴일은 물론 평일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받고 약국에 방문해 처방받는 약을 받으면 됩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처음 도입한 이후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보완 강화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휴일,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대면 진료 시행기관은 미추얼 콜센터 전화 032-120, 인천시청 홈페이지, 세소식,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기관 소식, HIRA 소식, 심평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재진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사업이 휴일, 야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민의 진료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일, 야간뿐만 아니라 설 명절에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직 청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천시의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업이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1월 29일부터 인천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하는 드림날의 인천 청년 면접 복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물가 상승 및 구직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천에 주민 등록을 둔 청년들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 지난해 2억 8천여만이었던 사업비를 올해는 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면접용 정장 무료 대여는 물론 면접 코칭 서비스, 맞춤형 퍼스널 컬러, 스타일, 화장법 등 면접 이미지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현재 주민등록지가 인천이거나 인천 소재 대학의 재학생인 18세부터 39세, 고교 졸업 예정자 포함, 청년 구직자는 면접 예정 증빙 자료 및 구직활동 확인서 등을 제출한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최대 5회씩 무료로 면접용 정장을 2박 3일 동안 빌릴 수 있고 정장 대여업체에서 연 1회 지정된 면접 이미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인천 유스톡톡 인천 청년 포털에서 편리하게 예약하면 됩니다. 올해 지정 정장업체는 클래시 테일러샵, 부평구, 벨사르토, 남동구, 신화 마젤, 서구, 김주연 바이각, 미추홀구 총 4곳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이하위원회는 2023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1월 2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158건에 대해 언론사의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 24.7%로 가장 많았습니다. 차별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권고는 2022년에는 50건, 4.0%였는데 지난해 급증했습니다. 차별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어 사생활보호 등 270건, 23.3%, 자살 관련 보도 208건, 18.0%, 기사형 광고 126건, 10.9%, 충격 혐오감 78건, 6.7%, 아동학대 사건 보도 54건, 4.7% 등의 기준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1,007건, 8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83건, 7.2%로 인터넷 신문보다 권고수가 적었으나 이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 권고 건수를 포함하면 335건, 28.9%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 수용률은 65.1%였습니다. 시정 권고와 관련 위원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 사건 관련 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모방 자살 효과, 일명 베르테르 효과를 감소시키고 언론이 관용적으로 사용해온 장애차별적 표현 등에 대한 심의를 지속해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4년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라벨 도서 출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2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점자라벨 도서는 투명한 비닐 스티커에 종이책의 글자를 점자로 찍어 해당 페이지에 붙인 책을 의미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로 책을 읽을 수 있고 비장애인은 문자로 책을 읽을 수 있어 같은 공간에서 독서 토론이 가능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22년부터 시각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점자 라벨 도서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보다 20종을 추가하여 총 60종의 점자 라벨 도서를 제작한 후 공공도서관 및 특수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출판사는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내된 전자우편,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출판사에게는 한 종당 300권의 도서 구입비 지원과 점자 라벨 도서 제작 교육기회가 부여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점자 라벨 도서는 시각장애 아동과 부모의 독서 환경 조성에 꼭 필요한 것이며 장애인식 개선에도 널리 활용되는 매우 값진 자료인 만큼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생활신문 미디어생활 소리로 보는 뉴스였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